집합의 연산, 첫 번째 합집합과 교집합.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숫자 계산처럼 집합도 계산을 합니다. 대체로 4가지 정도를 하는데 합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또 교집합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차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다음에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집합의 연산은 총 4가지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연산하고 요 3가지는 좀 비슷하고 얘는 조금 다르긴 달라요. 우리가 보통 연산,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2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자체 1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라서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합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 속하거나 거나에 동그라미를 쳐줘야 돼요. 거나 또는 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또는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A에 속한다 또는 이렇게 B에 속하는,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한다. 이름은 합집합인데 모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모은다, 다 모은다, 모은다 다 모은다. A에 있는 것도 원소를 다 데리고 오고 B에 있는 것도 다 데리고 오고 다 모은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 합집합 B. 읽을 때도 합집합이라고 읽어요. 컵이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A 컵 B 이렇게요. 합집합 모은다. A에 있는 원소와 B에 있는 원소를 다 모아서 새로운 집합을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이야. B라는 집합이 2, 3, 4야. 5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 합집합 B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새로운 집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연산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계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3과 4를 더하면 새로운 7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숫자 또 다른 숫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집합도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걸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하면, 계산을 하면 새로운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A를 다 데리고 와요. 1, 2, 3. B도 다 데리고 와요. 2, 3, 4, 5. 물론 집합에서는 당연히 겹치는 거 똑같은 걸 2번 쓰진 않죠. 그러니까 겹치는 걸 체크해서 2번 쓰지는 않는 거니까 이렇게 1, 2, 3, 4, 5 A에 있는 원소도 다 들어있고 B에 있는 원소도 다 들어있는 이와 같은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합집합이에요. 그 밑에 있는 표현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X가 원소인데 봐. X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여기는 또는이라는 표현을 썼죠. 처음에는 거나라고 했었어요. 거나 또는 같은 말이에요. X가 B의 원소다. 가끔 가다가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는 합집합은 또는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줘야 된다. X가 원소인데 X가 합집합의 원소인데 그 X는 A의 원소다. 또는 B의 원소가 된다. 라는 뜻인 겁니다. A의 원소가 되거나 B의 원소가 되는 것들은 다 모은다. 다 모아서 하나의 집합을 만든다. 이게 합집합이에요. 또 두 번째로 교집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도 속하고 이 고에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 고가 그리고를 줄인 거야. 그냥 고가 아니고 A에 속하고 그리고 줄여놓은 거란 말이야. B에도 속하는 양쪽에 동시에 속하는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뭐라고 하느냐?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한다. 기호로는 어떻게 쓰느냐? 아까랑 비슷하게 이렇게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보통 이제 교집합이라고 읽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캡 이렇게 구분해서 읽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A 교집합 B입니다.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잘 아는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을 얘기하는 거야. 공통, 겹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 교집합 B를 새로운 집합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어떻게 찾아내는 거냐?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거. 잘 보시면 아까 여기서 지우면서 한번 봤었죠. 2하고 3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들어있고 이쪽에 들어있단 말이야.
1은 이쪽에 없어. 4나 5도 이쪽에는 없어. 겹치는 거는 2와 3 둘밖에 없어. 그럼 A 교집합 B는 2, 3 이렇게 되는 거죠. 2와 3이 되는 겁니다. 이걸 교집합이라고 하고요. 벤 다이어그램도 역시 벤 다이어그램이란다. 그 조건제시법도 역시 알아두셔야 돼요. A 교집합 B를 괄호 열고 아까는 또는이라고 했었죠. 이번에는 X바 X가 A의 원소이다. 그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X가 B의 원소다. X가 원소인데 그 X는 A에도 원소가 돼야 되고 그리고 B에도 원소가 돼야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 네모를 쳐놓고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올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서로소. 서로소란 말은 들어본 적 있죠? 보통 약수, 배수에서 서로소라는 말을 배웠을 텐데 약수에서는 약수, 배수 자연수들이죠. 서로소란 말이 뭐였었냐면 서로소다라고 하면 공약수가 1뿐인 두수 소수랑은 다른 말이에요. 소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숫자에 대해서 소수다라고 하는 거고 서로소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수 또는 세수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서로소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집합에서도 서로소라는 표현을 써요. 집합에서는 의미가 약간 다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와 B의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즉 공통인 원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교집합이라고 한다고요. 공통인 원소만 뽑아서 만든 집합을 교집합이라고 한다고. 근데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기호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 A 교집합 B를 했더니 원소가 하나도 없네. 그런 걸 우리는 보통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되었을 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었을 때 두 집합 A와 B를 뭐라고 부르느냐? 서로소라고 한다고요. 서로소라고 한다. 서로소. 잘 기억해 두세요. 용어니까. 또 이 용어랑 혼동되면 안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방법도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보통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 두 개 있을 때는 이렇게 그려요. A, B 이렇게 해요. 요렇게 두 집합을 그립니다. 아마 벤 다이어그램은 나중에 따로 한번 영상을 한 두세 개 정도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자, 합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도 되고요. 여기도 되고요. 여기도 되고요. 라고 보통 표현해요. 이게 합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집합은 어떻게 하느냐? A가 있고 B가 있을 때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빗금으로 나타내줘요. 이 부분이 실제로는 A에도 B에도 속하는 겹치는 부분이에요. A 교집합 B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고요. 서로소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별말이 없을 때는 집합 두 개를 하나는 A, 하나는 B 이렇게 두 개를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보통 많이 그려. 이렇게 그려놓고 필요한 거를 표시를 하는 거야. 별 조건이 없을 때. 근데 만약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라고 나와 있어. 서로소라고 나와 있어. 그런 경우에는 A와 B를 보통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냐면 겹치는 부분, 요런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 떨어뜨려서 보통 이 그려요. A는 이쪽에, B는 이쪽에. 떨어뜨려서 보통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서로소구나. 겹치는 부분이 없구나.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뭐 문제 조건에 따라 달라요. 별말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두 집합을 보통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때, 또 뭐 부분 집합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좀 다른 형태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뭐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끝.